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쌀토크 견제구입니다. 유난히도 춥고 또 눈도 많이 내렸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또 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새해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새해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우지만 아마 이맘때쯤 되면 다 숲으로 돌아가고 또 다른 계획을 또 세우기 마련이죠. 두 분도 새해 많은 계획들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잘 지키고는 계십니까? 다행인 거는 네. 우리나라에 설이 두 번이라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두 번 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1월 1일 날 세웠던 목표가 점점 퇴색되고 있을 때 다시금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2월이 있어서 그렇죠. 다행이고 그래서 이제 뭐 단순한 목표로 얘기하면 제 몸에 리모델링을 하자라는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제 몸무게의 앞뒤자리를 7단위로 바꿔보자. 지금은 이제 8단위인데 7단위로 바꿔보자. 그리고 제가 또 70년대생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아직까지는 8단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 구루 가는 거 아니죠? 뭐 그렇게 갈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거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의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제가 네. 했었거든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날 저녁에 만나자. 몇 명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5명 이상이 만날 수 있는 날에 만나서 다 같이 위하여 뭐 라든지 뭐 위드 코로나를 하나 외친다든지 뭐 요게 아마 다들 가장 바라는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리모델링 말씀하시길래 저는 성형수술 말씀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몸무게 빼고 저는 올해는 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런 계획을 좀 해봤어요. 저는 무계획의 계획이다 해가지고 아무 일 좀 없었으면 제가 사실은 지난달에 그 교통사고 좀 경미한 교통사고가 그쵸.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교통사고 난 뒤에 이 교통사고가 없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 그런 걸 좀 느낀 게 있어가지고 올해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그냥 지금 이대로만 지금 이 순간에 이대로만 이렇게 방송하면서 즐겁게 지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게 제 계획입니다. 계획을 사람들은 뭐 세우지만 다 지킬 수는 없어요, 사실. 일부는 수정을 하기도 하고 또 목표를 좀 낮춰 잡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한데 다만 좀 뭐 사람뿐만 아니고 어떤 도시도 한편으로 좀 생각해 보면 장기적인 계획도 있고 단기적인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는데 항상 뭐 그것대로만 갈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행복도시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행복도시 계획은 뭐 2004년도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큰 틀의 구성안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2007년에 이제 건설기본계획 국토부에서 수립하는 행복도시 건설청에 의해서 수립되는 개발계획, 뭐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뭐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에서 더 들어가면은 이제 뭐 건축물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토지 이용 계획으로 이렇게 좀 세분화돼서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뭐 그 큰 그림에서 상세 그림까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그려진 것들이 있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기도 하고 없었던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있었던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는 뭐 이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나타나고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금강보행교가 새롭게 그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계획들이었고 뭐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또 어린이 도서관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뭐 이런 또 없었던 계획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아마 또 대표적인 변화가 아닐까. 보행교나 뭐 지금 시립도서관 같은 어떻게 보면 뭐 건축물 위주 또 도시 기반 인프라와 관련된 위주의 뭐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좀 짚어봤는데 사실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수정되는 계획들이 좀 대표적으로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이라기보다도 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 그 SV 플라자 있잖아요, 조치원에. 그래서 원래 이 신도심에 예정돼 있었는데 이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조치원으로 좀 이제 이전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지방도 96호선 그러니까 왼쪽으로 호수공원 그리고 중앙공원을 두고 청주 쪽으로 나가는 있죠. 길 있죠. 예. 예. 일명 뚝방도로. 뚝방도로. 맞아요. 뚝방도로랑 혹시 누가 뚝방도로? 제가 그래서 뭐 저는 하여튼 뭐 그 청주 가는 길 그 길이 원래 이제 행복도시 지금도 나와 있는 지도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 걷고 싶은 길을 해가지고 이제 오롯이 이제 사람들이 카페거리라든지 뭐. 그렇죠 카페거리는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도로가 이제 아직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굳혀진 것 같아요. 그냥 이 도로가 유지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좀 특이한 점인데 뭐 행안부하고 가기부 내려오면서 그 지금 우리 정부 세종청소가 담을 그런 공무원들이 이제 부족하죠. 과부하. 그러니까 뭐 다 차가지고 그래서 신청사가 지금 계획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정부 세종청사 그 중앙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용이 여의주를 품고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이제 지금 통근버스 서는 자리 그렇죠, 주차장,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정부 세종신청사가 계획이 돼 있어서 이제 또 완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의주를 이분들이 품는다는 표현은 누가 쓰는 겁니까? 이분이요. 좀 전에 대화를 나누다가 네. 그 멋진 표현을 표현 쓰시더라고요. 아닙니까? 예. 좀 제가 좀 사용하려고 그랬더니 여러 가지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건축물이든 토지 이용 계획이든 바뀌어가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좀 완성돼 있는 뭐 시설이나 이런 토지 이용 계획 말고 앞으로 좀 달라질 것들 아니면 현재 계획이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고자 이제 하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네. 큰 그림은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토지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한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라고 생각했을 때 토지 이용 계획의 큰 틀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일단 전체 그 행복도시라는 신도시 예정 지역의 그 면적이 73제곱킬로미터가 되는데 그 중에서 52%는 녹지, 공원 녹지, 하천을 포함해서 그렇죠. 그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이 도시의 특징인 부분이 있고요. 다음 면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이제 시설 용지라고 해서 정부세종 신청사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교회 뭐 이런 건 전체적으로 종교 용지까지 다 포함한 것들이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딱 들어오면은 세종시에 가장 많이 보는 게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주거용지라고 하죠. 주택용지는 한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아세요 혹시? 저도 또 그렇죠. 네. 갑자기 좀 얘기 좀 하고 지금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정치인들이 수많은 정치인이 세종시를 방문했죠. 그 밀마루 정문대에 올라가거나 네. 뭐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뭐 제가 특별하게 성함을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말씀해줘. 야 세종시는 아파트 전시장이다. 전시장 같다. 이 정도면 뭐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퍼센트를 맞춰도 20% 될까요? 20%. 오, 정답입니다. 진짜요? 오, 그래요? 찍었는데. 정확하게 20%예요? 정확하게 18.3%인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아요? 세종시 거의, 그려놓고. 예,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가 주택 용지로 채워지고 있고, 뭐 그다음 상업 용지는 한 2.3%, 뭐 유보지가 1.5%, 뭐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개편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서 이제 생활권 1, 2, 3, 4, 5, 6 생활권이 있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고 이렇게 좀 가고 있다. 요거는 좀 시민들께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세종시를 이제 도화지로 한번 보면 타시도와 달리 타시도는 도시계획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바뀐다고 해도 눈에 들어오진 않을 거야 아마 느낌적으로도.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도화지에 여기는 아파트 용지, 여기는 뭐 녹지 공간, 여기는 공공시설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씩 그려가는 상황에서 여기서 좀 퍼즐처럼 여기 안 맞는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도시 계획을 좀 변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최초 지구 단위 계획이 이렇게 수립이 됐지만 도시 여건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분명히 지구 단위 계획이나 도시 계획이 좀 변경될 수 있는 또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그 시점에 들어섰다. 그래서 얼마 전에 행복도시건설청, 그러니까 도시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이제 주요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행복도시 기본계획을 좀 재수립하는 그 절차를 아마 내년 4월쯤 밟을 거고요. 그리고 S-1 생활권 마스터플랜 수립. 이거는 국회 세종의사당 뭐 그렇죠.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국회타운을 감안해서 고려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6-2 생활권의 자율주행 특화단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는 약속된 그런 그림들이 있지만 좀 여건상 좀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 빼고 다른 걸로 바꾸고 좀 지우고 다시 그리고 이런 여지들이 있고요. 지금 시점이 좀 그런 것들이 재수립 절차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 같아요. 세종시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생활권을 다 짚어본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S생활권을 비롯해서 신도시의 일부 생활권만 우선적으로 좀 짚어보고 미처 다루지 못한 생활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읍면지역과 함께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좀 가져볼 예정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동네 달라지는 개발지도 변화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 127억, 총 140조라고 확보했지만 국회 세종시장 그 규모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국회 본원 전체가 행복도시 앞으로의 가치성을 봤을 때는 호텔 컨벤션이라든지 업무 시설이라든지 시립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설 곳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곳이잖아요. 로컬푸드 진매장 소담정이 건립되면서
우리 동네 변화되는 개발지도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한번 S생활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S생활권이라고 하면 사실 뭐 제 개인적인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거는 중앙녹지공간 이런 개념부터 좀 떠오르는데 중앙공원, 호수공원, 수목원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거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이제 들어올 자리, 어떻게 보면 뭐 연초에 이춘희 세종시장이 발표하기도 했지만 국회 타운으로 인근을 뭐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 도시계획도 상당히 좀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스페셜한 지역이냐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정말 스페셜한 공간이죠. 그래서 이춘희 시장이 아마 최근에 이제 시정부 브리핑을 통해서 2040 도시개발 계획 안에 그렇죠. 국회 타운을 조성하겠다 이 말씀을 이제 좀 약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뭐 이태 기자도 같이 취재해봤지만 그 얘기인즉슨 이곳에 국회 세종의사당만 넣는 것이 아니라 상업시설, 주거시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 모든 걸 통틀어서 넣자. 그럼 국회 타운을 조성하자. 그리고 지금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발표했었던 거는 11개 상임위만 들어갈 수 있는 세종의사당을 그렇죠. 만들자. 네. 이런 거를 발표했었는데 설계비 127억, 총 140조라고 확보했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그 규모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국회 본원 전체라 오는 정도의 수준으로 건물을 짓자. 나중에 증축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국회 도서관까지. 그런 계획들이 지금 갖고 있어요. 세종시가 이제.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만 통과되면 국회 사무처하고 TF팀을 만들어서 TF팀도 직제화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라는 거를 지금 뭐 이렇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쪽 부분이 이제 국회타운으로 조성되면 뭐 엄청나죠. 파급력이. 어쨌든 그 일대는 뭐 새로운 도시 계획의 그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좀 담겨야 되는 것이겠죠. 고려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시민들 사회에서도 이제 더 이상 국회 세종의사당이 미뤄질 수 없는 과제고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동의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최근에 그 행복도시건설청 업무계획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을 어떻게 잘 짓고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업무계획에 또 담긴 것을 보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 시점에서 이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판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이냐, 정말 국회 타운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뭐 국회의원 그 보좌진들이 같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그 중앙녹지 공간 한복판에다 놓을 것이냐,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런 것들 따져봐야 될 문제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보행교도 있고 국립 세종수목원도 있고 천혜의 녹지 공간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또 집회 시위들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걸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조합할 것이냐. 거기에 집중시킬 것이냐 아니면 분산시켜서 배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봐야 돼서 앞으로의 토지 이용 계획, 올해겠죠. 올해 토지 이용 계획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가 상당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시간이 없어요. 이런 거 따질 시간이 없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저울 하고 네. 지금 이제 계획이 단 상황이고 네. 조금 교류가 돼 있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이 있고 이 중심에서 지금 빨리 추진을 해야지 여기서 뭐 집회 이런 거 따질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려할 시간이 어쨌든 오는데 어떻게 세부적인 계획들을 여기에다가 국회를 배치하고 여기에다가 그 숙소를 배치하고 국회 도서관을 배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 조율 과정들이 올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는 건데 유승자는 그럼 그쪽에다가 숙소까지 다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저기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빨리 그냥 뭐 그냥 막 때려 붙자. 야, 빨리 시작하자. 올해 빨리 시작하자. 뭐 요런 게 논쟁이 이뤄질 거예요. 네. 그런 논쟁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예. 자, S생활권에서 이제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박물관 단지입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좀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가 이제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박물관 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5가지 테마를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뭐 일부는 건설이 좀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근데 다만 국립민속박물관이 지난번 이제 짚어봤던 대로 또 이제 이곳에 추가적으로 더 입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렇게 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토지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일부 계획을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박물관 단지 어디인 줄 아시죠? 그렇죠. 예, 어디시죠? 너무 뻔한 걸 물어봤잖아요. 예수고요. 예, 1, 2단계 바로 옆에 이게 있는데 네네.
그 일단 5개 박물관은 뭔지 아세요? 박물관 대제 들어갈 거? 대략 기억합니다. 아 기억하고 있어요. 네네. 안 먹히네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속박물관하고 어린이박물관, 뭐 디지털유산영상관, 디자인박물관, 국가유산박물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또 이제 하나 보태질 게 네.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사박물관이 들어오느냐 여부 이것도 관심인데요. 일단 민속박물관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놔주지를 않고 있어요 아직. 확정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박양우 전 문체부 장관이죠. 최근에 이제 문체부 장관이 이제 교체가 돼서 그분이 이제 신임 민속박물관장 임명식에서 관장님 세종시 민속박물관 이전하는 거 세종시로 이전하는 거 좀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공식화된 상황이에요. 더 확실하게. 근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 박물관 단지에 들어오는 건 확실하고요. 행복청에서도 일단 거기 들어오는 건 확실하지만 아직 문체부에서 얘기가 없어서 뭐 진행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얻었죠. 예.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자연사박물관인데 이 5개 박물관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그렇죠. 부지가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 마땅치가 않냐. 네. 그래서 행복청 입장에서는 민속박물관이 들어오고 부지가 얼마나 남을까 그거부터 살펴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두 가지인데 자연사박물관이 오느냐 안 오느냐 정해지고 그리고 박물관 단지에 부지가 남느냐 안 남느냐 이게 정해지면 그때 위치가 정해지겠죠. 근데 가장 급한 거는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느냐 그리고 세종시나 행복청이나 정부나 뭐 다 같이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유치를 하느냐 요게 뭐 관건이기 때문에 아직 그걸 뭐 박물관 단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국회 세종의사당이 올해 가시화가 되면 올해 이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 이후에 완공 로드맵을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립박물관 단지는 2027년에 5개 박물관에다가 뭐 국립민속박물관까지가 아마 들어서고 아마 자연사 박물관은 2027년에서 2030년 완성기 사이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활용 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간의 S생활권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는 그런 기능이 될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배치될 것인가도 시민들이 한번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하나의 계획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S생활권에서 하나만 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바로 사실 국무조정실, 호수공원 인근이죠. 아파트 일대에 사실 예술인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부지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 국회 세종의사당 이야기가 좀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약간의 계획이 사라진 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흔적이 사실 사라졌어요. 구운동 쪽으로 네. 지금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됐고요. 구운동 18단지하고 21단지 사이로 해서 북쪽으로 네네. 좀- 그 언덕이 있는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약간 산 쪽이죠. 산 쪽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 끝 네네. 북쪽인데 위치가 낙점이 돼서 이제 추진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지금 집단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이제 발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인근 주민들께서 발파 공사 영향, 그러니까 아파트도 흔들릴 수 있고 또 금이 갈 수도 있고 뭐 소음이나 이런 거를 걱정을 하셔서 권익위에 이제 집단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행구청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집단 민원이 해결되면 규모도 확정이 되고 정해지고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트빌리지라는 표현으로 되는데 사실 그 부지가 이제 그 어진동의 그 레이크파크라고 하는 그렇죠, 주택 그렇죠. 바로 네. 옆이었고 저한테는 되게 추억어린 장소거든요. 왜요? 세종시가 생기고 나서 첫 주말 농장이 이루어진 아, 부지였어요. 거기를 맞아요. 이제 처음에는 네. 활용할 부분이 많이 없었기 네. 때문에 거기 가서 막 줄을 서가지고 그 묘목을 받고 그다음 표차를 받아가지고 꼽고 농장을 좀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그림을 그렸었죠. 기자 입장에서 아 여기에 이제 나중에 문화예술인 마을이 들어오면 호수공원과 한데 어우러져서 대단히 멋진 곳이 되겠구나. 파주 헤이리 마을도 갔다 왔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멋진 곳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과연 이제 국회 세종의사당 때문에 옮겨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이 좀 반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최초의 그 컨셉이 아니라 청년과 저소득 예술인들을 위한 마을로 약간 축소된 감이 상당히 있어서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려워요. 중앙녹지공간하고 같이 있으면 문화예술이 함께 어우러서 공원까지도 결합된 이런 개념으로 문화관광 벤트를 구상했었거든요. 그게 안 된다는 분이 아킬레스건이고 이게 꼭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발파 공사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단독주택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분명히 지금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축소돼서 그런지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쯤 더 점검해보고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견인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S생활권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일생활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생활권에서 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곳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도담동이죠. 지금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이제 있고 또 그 일대로 해서 굉장히 넓은 주차장이 뭐 나쁜 말로 표현을 하자면 좀 놀고 있는 땅이 너무 넓게 있는 거 아닌가, 도시의 한 중앙에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기도 하는데, 사실 그곳이 원래는 이제 구청 부지로 활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세종시에는 여건상 이제 구청이 들어오기에는 약간 좀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주차장이나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굳어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문제라고 좀 봐야 되는 걸까요? 로컬푸드 싱싱장터는 뭐 시민들한테 애용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앞에 있는 한 100여 면 정도의 그 순수 주차장 기능 외에 또 380면이 또 그 그렇죠. BRT 도로변 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 도로를 그당 눌린다는 게 이게 연간 순수익이 한 2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이게 대단히 알짜 부지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가 어떤 시 유지로 남아 있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차장 용지로 좀 활용하기로 했고, 다만 순기능은 도담동 상권을 전반적으로 살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무료 이용 시간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나서 실제 최근에도 제가 그 바로 옆에 있는 상권을 가봤는데 거의 공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순기능은 있는데, 도담동 주민들 입장에서 이쪽 부지를 잘 활용해서 생활권 가치가 더 높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분명히 다 내면에 깔려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앞으로 마련되어야 되는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구청 자리로 공표가 된 건가요? 구청으로 구상했는데 네,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세종시 컨셉이 단층제다 보니까 시청이 있고 구청 없이 그냥 주민센터로 가는 컨셉이고, 책임읍동으로 해가지고 도담동도 책임읍동 아닌가요? 아름동의 책임읍동. 아, 도담동 아니죠? 책임동. 도담동 아니고. 네. 그러면 어쨌든 책임읍동이 구청의 역할을 대신한 역할들이 부여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구청을 다시 시키라는 좀 어렵지 않을까. 여기서 하나 집어봐야 될 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동이 있고 구가 있고 이제 시가 있죠. 그렇죠. 대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청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희는 그 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단층제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세종시법에 기초자치단체를 주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그 구청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단층제인데, 근데 이제 한 80만 정도 되면 구청이 필요하지 않을까, 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과부하가 생기고 또 주민 밀착형 행정이 더 필요할 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구, 그냥 시장이 임명하는 기초자치단체, 그렇죠. 그리고 그 대전 같은 경우는 자치권이 있는 구청, 선거를 해서 뽑는 구청장. 그래서 우리는 광역자치단체니까 나중에 대전 같은 그런 행정체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능한데, 향후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그 세종시법을 개정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구청 부지는 그래도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책임읍동이 있긴 하지만. 도담동에서 조금 옆으로 이동을 하면 이제 어진동이 있죠. 어진동의 경우에는 뭐 정부 세종청사가 이미 신청사도 또 짓고 있고 한 만큼 좀 세종시의 행복도시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곳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개발이 대부분 이제 끝난 상황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일부 개발이 끝난 와중에도 언론단지 몇 군데 부지가 남아있는 게 지나가다 보면 눈에 띄어요. 국회 세종의사당이 또 거기에 맞물려 들어가 있는데요. 네. 결국 이제 그 프레스센터 기능의 집적 단지로 해서 구상을 했었던 곳인데, 총 5개 필지 중에서 2개 필지가 지금 매각이 돼서 실제 언론이 들어와 있고, 50%는 언론 기능, 50%는 상업 기능으로 이게 됐는데, 2, 3년 전부터 행복도시건설청과 LH가 그 부지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지만 네. 여의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종시의 상권공실이라는 여러 난제가 있어서 또다시 상업 기능을 포함한 언론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주변 상권 전반을 또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웠고, 또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언론사, 이순호 기자가 있는 언론사도 관심을 가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요? 예. 그래서 또 언론사가 들어가시죠. 뭐 부자 언론사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상업 기능이 50%가 아니라 좀 70%까지는 올려야지 수익성이 나오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당장 언론 기능을 50%를 채우라고 하면 뭘로 채우냐라는 그렇죠. 거죠. 지금 당장 국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서울에 있는 언론사들이 여기 내려올리는 만무할 것이고,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국회가 내려오면 좀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긍정적인 조짐은 작년 하반기에 정치권에서, 여당이죠, 정치권에서
KBS 본사를 이전해야 된다. 국영방송, 공영방송이 KBS 본사를 이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뭐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KBS 본사 기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뭐 좀 좌초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MBC에서 또 MBC 서울 본사에서 그 대표가 취임 일성에서 대전 MBC와 청주 MBC를 통합한 방송 총국을 세종에 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공언을 하는 바람에 또 이쪽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실제 MBC에서 2, 3년 전에 이 부지를 보러 왔었거든요. 저희한테도 찾아왔었고. 예, 그래서 현재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당분간 활성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KBS, MBC 들어올 크기의 자리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향후에 국회나 이제 청와대가 들어오면 뭐 올 수 있는 확률이 이제 프로테이지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50% 언론사들은 부담일 거예요. 어떻게 그 언론사를 50%를 건물을 어떻게 다 채워요? 그거를 좀 변경이 되던지 뭐 이런 상황이 돼야지 언론사들이 좀 많이 뛰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죠. 어진동에서 사실 서쪽으로 조금만 이제 좀 가다 보면 좀 아름동이 있습니다. 아름동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학생 수가 예상보다 이제 워낙에 많이 늘다 보니까 뭐 가칭 아름 이중학교라는 게 없던 계획에서 새로 신설이 되고 있는 과정, 뭐 여러 가지 이제 변화상을 또 겪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또 아파트하고 이제 상가 중심지 일대에 공공시설 복합단지가 사실 또 일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시민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제 기억상으로는 옛 선방안전기술공단인가요? 이게 뭐 가장 처음으로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한 4군데 정도의 공공시설이 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뭐 더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더 확대 개발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또 있나요?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네. 한국해양안전기술공단은 바뀌어서 이제 있고요. 그리고 뭐 축산물 품질 관리원도 있고 4-5군데가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공공기관들이 그 고운동하고 아름동 쪽 일대의 상권을 좀 활성화하는 데 기여를 좀 하고 있고요. 네. 뭐 기타 외에 지금 건축물이 거의 다 완공 단계에 들어서고 올해 아마 입주가 시작될 것인데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가 지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 그 입주할 수 있는 부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없어 보여서 이제 아름동 공공시설 복합단지의 기능은 완성 단계에 좀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름동뿐이 아니라 그 다른 생활권으로 공공기관 유치의 길이 열려 있어서요. 아름동은 뭐 완성이 다 돼도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지금 공공기관 속속 유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조치원에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나성동에도 장군면에도 있고, 있고. 예, 장군면도 있고, 나성동도 네. 있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아름동까지 좀 짚어봤는데 뭐 그 옆으로 해서 사실 종촌동이 있지만 뭐 특별한 거는 사실 눈에 띄는 건 좀 없는 것 같고 네. 바로 그 앞에 있는 이제 고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고운동 같은 경우는 신도시 주민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불만이 컸던 곳이 아닌가, 뭐 개발 소외 지역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항상 이제 그래왔기 때문에 시립도서관도 현재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많이 올라가서 올 연말쯤이면은 뭐 개관을 할 것이다. 없던 계획 아니었겠습니까? 이건 역시도 이건 말고도 여러 이제 문화시설이 추가적으로 들어설 계획이 있다고 해서 아마 관심을 가는 뭐 그런 사항이 또 하나 있잖아요. 고운동은 좀 의미 있는 시설들이 많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예술인 조성마을이나 뭐 한옥마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또 들어오는 게 저는 이 시설을 상당히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향토 유물 박물관이라고요. 모두의 놀이터 1호 시설이죠. 그 그렇죠. 1호. 네. 그 옆에 이제 바로 위치 인근에 위치하는데요. 곤들공원 내. 고운동공원 내요. 네. 그래서 세종시가 이제 최근에 발표했죠. 2023년 착공해서 2025년 완공하겠다. 네. 근데 여기가 의미 있는 시설이 왜 의미 있느냐면 지금 이제 세종시가 2006년, 7년 그때 이제 행복도시 건설을 시작한 이후에 한 31,045점의 이제 유물이 발견됐어요. 동산문화재하고 뭐 기증받은 뭐 이런 또 문화재들을 합쳐서 한 31,045점이라는 문화재가 발굴했는데 보관할 곳이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이제 국가로 귀속, 원래 뭐 유물이 국가로 귀속되지만 국가로 귀속돼서 공주박물관 지하수장부에 빛을 못 보고 보관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세종시하고 공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요 몇 점 정도를 가지고 갈까 뭐 이제 임대하는 거죠. 국가 거니까. 그래서 요 박물관에 지금 저희 이제 세종시의 그 과거 옛날 뭐 청동기 시대나 이 지역에 그리고 뭐 그 백제 고문 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좀 이건 뜻깊은 시설이 아닌가. 지하 1층, 지상 2층 시설인데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세종시와 행복청 LH 간의 입지를 가지고 조금 갑론을박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던 국립박물관 단지 내에 향토 유물박물관까지 같이 들어가면 세종시의 어떤 그 초기 개발 단계부터
완성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유물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볼 수 그렇죠.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로 하자라고는 의견이 있었고 세종시는 큰 틀에서 고운동이라는 이쪽 한쪽 지역에 대한 어떤 소외론도 있으니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쪽으로 좀 배치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맞섰던 과정에서 일단 균형 발전 가치에 조금 무게를 두고 이쪽으로 좀 배치되는 과정도 있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생활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생활권의 핵심 테마는 서울로 치자면 명동 같은 개념이랄까요? 뭐 그 정도의 중심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현재도 이제 굉장히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 가고 있죠. 어바나트리움이라고 하는 대형 상권이 이제 잘 들어와서 뭐 시민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용률이 좀 늘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를 알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그 앞에 굉장히 광활한 부지로 남아 있는 백화점 부지가 여전히 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아니면 앞으로도 좀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도 이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곳은 앞으로 좀 어떻게 활용돼야 할지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에요. 백화점이라는 시설이 들어오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초아원이라는 공원을 시가 이제 그 놀리느니 공원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만들자 해서 그 만든 자체가 좀 인정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사양 산업으로 들어서고 있죠. 백화점 산업이. 그래서 유통 산업이. 그리고 또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또 이제 비대면 온라인 쇼핑 같은 거를 또 추구하고 있고, 백화점 가서 또 아이 쇼핑을 하고서요. 인터넷으로 시켜요. 훨씬 싸게.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이 힘들어져요. 네. 힘들어져서. 그리고 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인근 청주, 대전, 천안 백화점이 질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백화점을 만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안 된다. 못 들어온다. 그래서 좀 용도를 변경하자. 행복청이나 시에서 다 떠밀고 있어요. 이거를 못합니다. 합니다. 이거를 하면 비난받잖아요. 그래서 또 청장은 계속 행복청장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 상황은 한번 지켜봐야 돼요. 근데 좀 어려울 듯 싶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상황이죠. 최근에 이제 시에서 2020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역외 소비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 시민들의 역외 소비의 패턴의 그 중요한 수단이 바로 온라인 구매였다라는 어떤 트렌드 이런 과정에서 물론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경우에 다시 직접 어떤 그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가서 구매하는 것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패턴 자체가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 그다음에 어바나트리움 거리가 P1에서 P5까지 각종 아울렛과 식당가와 놀이와 그다음에 영화 이런 것들이 기능이 다 한데 어우러지는 기능들이 배치되어 있는 과정에서 과연 백화점이 우두커니 섰을 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사업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 기업들이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 곳에 굳이 투자하지 않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시기적으로 언제쯤 다가올 것이냐,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운명이 좌우될 것 같은. 근데 초하원으로 남아있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땅이죠. 네. 사실 세종시가 이제 공실, 상가 공실 문제가 굉장히 뭐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대두가 되면서 행복청이나 LH에서는 일부 상업시설 용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바꾸는 그런 사례들까지도 뭐 최근에 이제 좀 일부 있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나성동 일대 상업 용지에 대해서 이제 공공시설을 바꾸면서 뭐 주목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4개 아파트가 주상복합 상가가 또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한 50필지, 47필지 정도. 그러니까 한 4만 5천 평 정도의 수천 개의 상가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주상복합 아파트에 또 수백 개의 상가가 들어가고, 또 한솔동 그 길변에 BRT 구간에 또 상가가 있고. 그래서 LH가 결정을 했어요. 용단을 내는 거죠. LH도 뭐 기업이에요. 수익을 내야 되는데 땅을 또 상업용지를 팔아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한 4개 필지 정도를 공공기관 들이 품을 수 있는 용지를 이제 마련을 했어요. 나머지 또 땅들은 매각 보류 안 판다 해가지고 3개 기관이 여기다 부지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그리고 한국승강기관리공단, 그리고 주택보증공사, 이 3개 기관이 이 땅을 샀죠. 근데 아직은 이제 착공을 못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큰 혜택을 준 거죠. 여기가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평당 한 2,500에서 3,000만 원 가요. 근데 이 기관들한테는 조성원가 한 280에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줬기 때문에 지금 뭐 백화점 아까 뭐 상권 활성화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행복청이나 LH에서 좀 행복청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세종시가 검토해야 돼요. 신용보증재단 중앙에는 2022년 착공으로 일단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나머지 2개 기관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언제 착공해서 완공을 하겠다는 부분은 없는데,
뭐 2025년 전까지는 아마 들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그쪽 상권에 있어서 뭐 보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성동은 아니지만 또 이생활권에서 또 하나의 좀 상업시설인데 빈 공터로 남아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가람동 이마트 옆에 보면 CR-2라는 이런 부지인데 굉장히 좀 일찌감치 재주인을 찾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빈 터로 남아있는 이유는 뭐죠?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현수막도 내걸고 그리고 광고도 좀 하면서 거기에 명품 아울렛 매장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좀 모았었는데 사업 주체가 여러 재정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사실상 올스톱된 상황으로 그냥 빈터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 가람동 하이패스 IC가 만약에 올해라든지 내년 사이에 다시 재추진될 것과 맞물려서 새롭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부지 맞은편에도 되게 큰 유보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쪽도 아직 활용 계획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인데 거기에서 그래서 가끔 가다가 천막 치워놓고 무슨 각설이 타령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무슨 장터, 먹거리 장터, 야시장 모래자랑 뭐 이런 것들이 야시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열린 것들 사례를 보면 그쪽은 아마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상업 기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아마 시민들도 그리고 있을 것 같아요. 이곳은 개발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 곳이에요. 이 삼성할거 여기 말씀하시는 곳은. 그래서 그때 사업이 무산된 게 여기 건설사 대표님을 제가 좀 이렇게 친한데 그래요? 이렇게 좀 자별하진 않지만 어떤 연락 좀 갖고 하는데 그 당시에 유명 탤런트가 그 복합 쇼핑몰에 명품 아울렛으로 해가지고 광고까지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요? 광고까지. 한 10억 원의 광고비를 받고 구분우선까지 넘어서 광고까지, 분양 광고까지. 그러다가 이제 자초됐는데 이건 좀 개발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서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다시 이제 나성동으로 조금 이제 옮겨서 계획을 좀 보면 현재 LH 공동주택 이제 홍보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견본주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덩그러니 도로 옆에 하나만 이제 놓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공공분양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 이제 견본주택으로 이제 활용은 되고 있지만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좀 거기도 역시 이제 광활한 부지가 맨 땅으로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활용 계획도 아마 뭐 용역이라든지 추진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호텔 컨벤션 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47개 필지, 2-4 생활권 나성동 47개 필지 중에 또 한 필지가 이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 계획도 뭐 LH가 그 발주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뭐 어떤 계획을 짜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지만 공개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게 몇 억 들었다고 하는데 그 용역 괜히 했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가 호텔 컨벤션 부지로 되어 있는 거 맞는데요. 어떤 식으로 개발될지는 청사진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그 47개 부지 중에 또 위락시설이 옆에 또 들어가요. 그 위락시설. 위락시설. 그러니까 유흥시설을 그렇죠. 포함한 흔히 위락시설. 하는, 예. 근데 이제 요 시설은 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어서 상권활성으로 해서 다 도시에 있는 다 도시의 다양성이 있지 않느냐 요거까지 좀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LH 모델하우스가 있는 그 부지에는 작년에 88층 호텔을 지어보겠다라고 하는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뭐 조건이 안 맞아서 결국 무산이 됐는데 거기에 만약에 뭔가 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바로 금강변이 보이기 때문에 그 조망에서 대단히 좋은 입지거든요. 그래서 세종 행복도시 앞으로의 가치성을 봤을 때는 호텔 컨벤션이라든지 업무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유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곳이고 용역상에서는 2027년 전후로 그런 기능들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제안이 나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나성동 같은 경우는 상업 또 그리고 문화의 중심이라고 본다면 이생활권의 또 다른 동인 세롬동이나 다정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세롬동의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세롬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옆에 터는 굉장히 잘 닦아놨는데 텅 비어있는 그냥 공간으로 도심 안에서 좀 생뚱맞게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원래는 공공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나 일정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곳은 좀 어떤 식으로 개발될 예정인지 뭐 세종시에서 좀 내놓은 계획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신도시 전체를 놓고 보면 방곡동에도 하나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세롬동을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2년 전부터 시민들이 여기를 좀 활용해달라, 공공체육시설 기능을 넣어달라고
뭐 서명운동도 벌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세종시가 재정난에 좀 휩싸이면서 가시화된 약속을 하지 못한 상태고 올해 이제 3월부터 관련한 용역을 발주해서 어떻게 네. 관할할 것인지 아. 시가 자체적으로 공공체육시설 부지를 개발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민자 유치를 할 것인지 뭐 그러려면 또 용지 변경을 또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또 맞물려 있는데 뭐 그런 그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방곡동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생활권이 이제 마지막 다정동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죠. 다정동 굉장히 좀 잘 개발은 되고 있는데 다만 그 일본 국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굉장히 그 국도 넘어서 이제 장군면과 맞닿아 있는 산이 하나 동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유보지로 남아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아마 두 분도 최근에 기사를 쓰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 이제 세종 경찰청이 그쪽 부지에 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 이런 아마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확정은 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5-1 생활권 합강리, 그 아람청교 가는 방향 그쪽에 이제 청사 한번 고민했었고 그리고 S-1 생활권 국회의사당 부지 근처 그렇죠. 고민했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그 세종지방청에서 난 거기는 좀 싫어. 그래서 다정동 쪽에 그 가득초역 블록형 주택단지 그쪽을 이제 좀 이렇게 좀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상태, 주의 깊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설문조사도 경찰청 내부에서 직원들끼리 설문조사도 해서 추진을 하고 경찰청에도 의견을 전달하고 경찰청도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은 뭐 그쪽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어느 곳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종시 뭐 신도시 이제 S 생활권부터 해서 1, 2 생활권까지 한번 뭐 바뀌는 이제 개발 계획이나 앞으로의 좀 전망까지 한번 해봤고 계속해서 이제 3 생활권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생활권 하면 떠오르는 건 대전을 오가는 그런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다. 특히 대평동이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관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외버스 터미널이 지금 현재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뭐 저도 이제 물론 가봤지만 뭐 매점 하나, 식당이 1개인가 2개인가 뭐 이 정도밖에 없어서 적막하다 뭐 이런 생각마저 좀 들게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싶은데 이곳이 앞으로는 좀 굉장히 복합 터미널 같은 용도로 좀 개발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입지예요. 종합운동장 부지가 옆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대형마트가 또 옆에 있고, 그리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KTX 세종역이 생기면 또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리에 있고, 그리고 대전 세종 광역철도는 2029년도에 가시화될 경우에 터미널역이 생기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교통이 교차하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되게 작은 수준으로 돼 있는 것들을 미래를 내다보고 복합 터미널로 만들자라는 그런 구상 용역들이 2017년부터 19년까지 2년여 기간 동안에 진행이 됐었고요. 거기에서 민간이 할 것이냐, 민관이 공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공개발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민관 공동으로 했을 때 BC가 1.2 정도로 나와서 그 방향성으로 초점을 맞춰서 가지 않을까. 현재 그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LH 땅이에요. 지금까지 무상으로 썼어요. LH가 통보를 했어요. 앞으로 10억씩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상으로 써가지고 세종시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10억씩 주느니 우리 이 땅 금싸라기 땅인데 사가지고 말씀하셨듯이 복합 진짜 용도 터미널을 만들자. 지금 이렇게 세종시 상징성에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터미널을 두지 말고 우리 땅을 사가지고 아예 만들자. 여기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실 때 항상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게 발목이 잡히는 게 돈이 없어서. 근데 세종시는 돈이 없어도 이 땅은 미래 가치를 봤을 때 꼭 사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조만간에 그래서 이춘희 시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모르겠는데 조만간에 어떤 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3생활권에 하나만 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아마도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1생활권 고운동 같은 경우에 시립도서관이 지금 현재 뭐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소담동 같은 경우는
시립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설 곳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곳이잖아요. 로컬푸드 직매장 소담정이 건립되면서 시립 어린이 도서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 부지가 어디냐면 네. 지금 세종지방경찰청이 들어서 있는 민간 건축물 있잖아요. 네. 거기 맞은편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우측편으로 가면은 이제 반곡동에 법원검찰청 부지가 있는 곳인데 네. 그 사거리의 한 켠이에요. 사거리의 한 켠이고 그래서 거기에 원래 계획이 환승센터, 네. 한솔동에 있는 환승센터, 그다음 어진동 산자부 맞은편에 있는 환승센터, 거기에는 뭐 차량 주차도 하고 자전거 주차도 하고 뭐 버스도 갈아타고 뭐 이런 기능인데 수담동에 그 환승센터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설로 하자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안에다가 롤콜푸드 싱싱장터 4호점을 넣고 어린이 실내 놀이터도 넣고 뭐 자원 재활용 센터도 넣겠다 뭐 이런 것들을 맞물리면서 또 시립 어린이 도서관도 넣자라는 그렇죠. 구상까지 해서 해왔는데 법률 검토 과정에서 환승센터 내에 그 주차장 용도 외에 20% 이상이 넘어가면 안 되는 그 규제에 막히면서 시립 어린이 도서관은 여기에 들어설 수 없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또 이거 시민들 반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매력적인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또 아동 친화 도시에서. 그렇죠. 지금 옮겨지려고 하는 대상지는 걸어서 한 7분 거리예요. 걸어서 7분 거리인데 반곡동에 모갯들 걸리는 공원이라고 있어요. 네. 조세재정연구원 옆쪽이고 반곡동 BOK 아트센터 바로 앞쪽 부지인데 공원이에요. 공원인데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금강 수변공원하고도 가깝고 또 BOK 아트센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여유가 있는 부지라는 판단에서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여기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근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담동이냐 반곡동에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묘한 야, 또 신경전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고 뭐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걸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신도시 중에서도 S생활권부터 해서 1부터 3생활권까지 좀 짚어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4, 5, 6생활권과 또 읍면 지역에서도 좀 눈여겨봐야 될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좀 변경되는 점에 대해서 좀 짚어볼 예정인데 S생활권부터 1, 2, 3생활권은 그래도 시민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눈에 들어와요. 저게 그래도 조금 정보가 저런 새로운 정보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4, 5, 6생활권하고 읍면 지역은 사실상 미지의 세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그림을 같이 그려 나가 보신다고 하면은 재미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될 수 있지 않겠나. 미래 도시. 그러니까 이제 미래 첨단 도시로 그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에서 좀 뭐 그렇죠. 그리고 스펙 김우승 기자가 어찌 보면은 꿈꿔야 될 그 4, 5, 6생활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시에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좀 더 갖고 몰랐던 개발 계획을 엿보지 않은 취지에서 이번 주제 마련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엔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사토크 견제구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